안녕하세요. 미국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영국의 런던은요, 긴급 록다운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에 록다운이라니 참으로 안타깝고 우울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런던에 거주했었거든요. 지금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화려하게 장식된 런던의 밤거리가 눈에 선한데요. 아무쪼록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바람해 봅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에서는요, 앞으로 10년 동안 장기 투자하게 되면 10배 정도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그 7번째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할 순서가 되었네요. 오늘 공개드릴 기업 역시 예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7월 말에 미주은 채널에서는 2번의 방송을 통해서요, 사스 클라우드 성장주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분석했던 종목들이 정말 쟁쟁한 기업들이었는데요. 패스틀리부터 시작해서 투일리오, 다큐사인, 데이터독, 클라우드 플레이어, 지스케일러, 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더 트레이드 데스크까지 모든 종목이 단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기업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종목은요, 이렇게 대단한 클라우드 종목들 중에서도 당당히 탑3에 선정되었던 기업입니다. 12월 22일 화요일 미주은 방송의 제목은요, 클라우드 수호천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미주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드리고요. 두 번째로 어떠한 투자 매력이 있길래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께 10배 상승할 잠재력을 지닌 기업이라고 소개해드리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에서는요, 향후 3년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가가 어느 정도의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계산해 보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약 5개월 만에 다시 만나보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I'm George Kurtz, CEO of CrowdStrike, a leading cybersecurity company.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have told us how frustrated they are with their security solutions, how difficult they are to install and keep updated, and how ineffective they are at stopping attacks. At CrowdStrike, we found a new way forward. We built a security platform powe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livered from the cloud, protecting computers and servers against sophisticated data theft and ransomware. It's fast, easy to manage, and it actually works. We're a high-profile team with a very high-profile brand. We take our security very seriously. I don't need to be a cybersecurity expert. Having a company like CrowdStrike, knowing that we're protected. CrowdStrike doesn't drop the technology and walk away. CrowdStrike is embedded within your organization. They understand the deployment, and they're watching your back. That's what technology is supposed to do for you. CrowdStrike, headquartered in Sunnyvale, California, helping enterprise to small businesses stop breaches globally. 바쁜 연말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짬을 내서 미주은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공유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미션을 보면요, We Stop Breaches 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는 보안 침입을 막는다. 굉장히 간단 명료한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초의 클라우드 전문 사이버 보안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창업됐고요. 2019년 6월에 상장했으니까요. 상장한 지는 지금 1년 반 정도가 됐고요. 티커 네임은 CRWD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각종 수치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수치를 다방면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연간의 반복성 매출 규모가요, 연 9억 달러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ARR인데요. ARR은 Annual Recurring Revenue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반복 매출이 되겠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매출이 성장률이요, 81% 정도나 됩니다. 굉장하죠? 세 번째로 구독 매출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92%, 단발성 매출은 지금 8%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매출이 이렇게 연간 아니면 몇 년 동안 계약을 맺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고요. 네 번째로 87%라고 써 있는 게 뭐냐면요,
구독 매출의 성장률입니다. 이렇게 구독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할 뿐만이 아니라 연간 87%나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이렇게 구독을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개수가요. 8,416개사 정도 됩니다. 굉장한 거죠. 마지막으로요. 61%는 뭐냐면 4개 이상의 서비스 모듈을 이용하고 있는 구독 고객사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의 모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이용하는 고객사들은 대부분 1개 이상의 모듈을 구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요. 기존 사이버 보안 업체의 문제점, 이러한 보안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면서 나타난 것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니까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온프레미스 시큐리티, 즉 자체 설비 보안 기반 시스템은요. 비용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한번 데이터를 수집하면요.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반복 이용할 수 있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로 에이전트 블로트가 뭐냐면요. 여러 개의 백신을 설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온프레미스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요. 물론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관리도 어려워지겠죠. 세 번째로 보안이 뚫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클라우드의 보안과 온프레미스의 보안은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클라우드의 보안은 클라우드의 보안 전문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의 차별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에서 모든 것이 관리된다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고요. 하나의 채널에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시스템이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 더 퍼포먼스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의미에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퍼포먼스는 앞으로도 계속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다른 차별성으로는요. 실시간 탐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바이러스가 침투할 그 당시에 바로 탐지가 가능해서요. 해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 6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실시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부분이 커다란 장점이고요. 또한 일주일에 4조 건의 신호를 감지하고 분석해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안이 뚫릴 가능성이 아무래도 그만큼 적어지는 거겠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또 다른 차별성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에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기능, 이렇게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관리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컴퓨터, 서버, 클라우드, 모바일, 사물 인터넷 등 대부분의 엔드포인트를 커버할 수 있다. 하나의 시스템이 굉장히 영리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쌓일수록 진화할 수 있잖아요. 매주 4조 건의 신호를 감지하고 분석하면서 계속해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인공지능은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퍼포먼스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순환 구조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투자 가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면에서 제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게 됐는지 그 매력을 하나하나 공개합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투자 가치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고객 기반의 성장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Q3 Full Year 21이라고 써 있잖아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1년을 먼저 앞서갑니다. 따라서 여기 숫자 보시면 Q3 2021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2021년이라는 것은 올해를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숫자는요. 85%인데요. Q3 5월 3분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고객사 수가 8,416개 기업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작년 대비했을 때 85%나 성장한 그런 무시무시한 숫자고요. 더욱이 이 8,416개의 기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가장 먼저 포춘의 100대 기업 중에 49개사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고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20대 은행 기업 중에요. 11개의 은행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요. 은행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큰 은행 20개 중에 11개의 기업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업계 내에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글로벌 100대 기업 중에서 40개의 기업이 지금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대표 기업들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고객이라는 것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기능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신을 가져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투자 가치 두 번째는요. 시장의 잠재력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클라우드 IT 비용 중에요. 클라우드 보안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기업들이요, 클라우드 보안에 충분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현재 시장 규모가 그렇게 해서 12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2023년을 바라보면요, 향후 3년간 클라우드 IT 비용은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향후 3년간 기업들이 클라우드 보안에 지출하는 비용은 일단은 클라우드라는 시장이 2배 이상 증가를 하니까요, 2배는 잡아놓은 거고요. 거기에 보안 비용이 지금 1.1%라는 게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보안 비용에 사용하는 비율이 1%에서 과연 몇 %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성장 2배 곱하기 보안 비용이 몇 배 정도 올라가는가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이 향후 전망이 어떤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시장의 잠재력을 이번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IDC, 즉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이라는 리서치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기업들의 IT 예산 중에 최소 5%에서 10% 정도는 보안에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10%까지는 보지도 않고요, 5% 정도로 감안을 해보면 2023년에 전체 IT 비용을 217.7 빌리언으로 보고요, 여기서 지금 5.7% 정도만 만약에 보안에 사용이 된다면 그 규모가 12.4 빌리언이 됩니다. 즉 124억 달러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현재 시장의 규모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12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 의미는 3년 후에 시장의 규모가 10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또 다른 투자 가치는요, 반복 매출의 성장이라고 적어봤는데요. ARR, 아까 살펴본 거죠. Annual Recurring Revenue, 연간 반복 매출이요,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81% 성장한 상태고요. 만약에 이 수치를 3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3년 전에는 1억 1,3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복 매출이요, 무려 9억 달러 정도에 이르거든요. 따라서 단 3년 만에 반복 매출이 8배 성장한 셈이 됩니다. 물론 반복 매출이라는 것은요, P&L에 바로 기록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구독료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3년치의 구독료를 받았으면 매년 33%씩 나누어서 기록을 하겠죠. 따라서 P&L에 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미래 비즈니스를 이미 확보한 거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매출 부분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수치가 뭐냐면요, 전체 매출의 92%가 구독 매출이라는 것입니다. 8%만 지금 일회성 매출이고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독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의 매출을 감안을 해보면요, 전년 대비 구독 매출의 성장률이 무려 88%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매출의 대부분이 다 구독 모델에서 온다는 것, 굉장히 매력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이 기업의 또 다른 투자 가치 중에 하나는요, 고객사의 유지 비율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고객사들이 얼만큼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고객사로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굉장한 숫자가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일단 고객의 유지 비율은 영어로 리텐션 레이시라 그러는데요, 두 가지의 리텐션 레이시 있습니다. 하나는 그로스 리텐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넷 리텐션이 있습니다. 현재 넷 리텐션 같은 경우는 124%인데요. 이렇게 124%의 리텐션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업셀링이라든지 크로스셀링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기업이 두 개의 상품을 살 수도 있고 세 개의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가 넘는 리텐션 레이트가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고객사의 수만 보고 계산을 해보면요, 그것을 그로스 리텐션 레이트라 그러는데요. 그 그로스 리텐션 레이트가 무려 98%에 이릅니다. 즉 100개의 고객이 있으면 그중에서 2개의 기업만 지금 이탈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98개의 기업은 계속해서 고객으로 남아있는다, 계약을 연장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또 하나의 투자 가치가요, 복수 모듈 이용률인데요. 전체 구독 고객사 중에 4가지 이상의 모듈을 이용하는 회사가요, 무려 61%에 이릅니다. 따라서 하나만 이용하는 고객보다는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하는 고객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사 중에 5개 이상의 모듈을, 기능을 이용하는 회사의 비율 역시 44%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요. 심지어는 6개 이상의 모듈을 이용하는 기업도요, 22%에 달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매출이 굉장히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렇게 매출 쪽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총 수익률에서도 굉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요, 총 수익률이 36%에 불과했었는데요. 이러한 총 수익률이 3년 전에 55%까지 올라가고요. 2년 전에는 66%, 작년에는 72%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지금 76%라는 멋진 총 수익률을 이뤄내고 있네요. 이렇게 총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비즈니스의 대부분이 지금 구독 비즈니스 모델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직접 비용, 즉 코스트 오브 셀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직접 비용이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건강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경영진은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단기적인 매출과 수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갈 때 그 매출의 상승분을 세일즈 앤 마케팅, 즉 판촉 비용이나 연구 개발 비용에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일즈 앤 마케팅, 판촉 비용 같은 경우는요, 매출의 30에서 35%를 소모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연구 개발 비용도 굉장히 높습니다. 15%에서 20%의 매출을 연구 개발비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스 마진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오퍼레이팅 마진 역시 20%를 넘어가는, 영업 수익률이 20% 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또 다른 투자 가치는요,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상에 가트너 피어 인사이트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에 가면요, 여러분들 각종 IT 부분에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세 개사는요,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 기업들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맥아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기업을 비교를 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평점이 4.9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맥아피가 4.5,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3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willingness to recommend라고 써 있잖아요. 과연 지금 이용하고 있는 기업을 얼마나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 기존 고객한테 물어본 건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98%가 yes라고 얘기했고요. 맥아피는 87%, 마이크로소프트는 82%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충성도라든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성장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우리는 밸런스시트를 살펴봐야겠죠. 성장률만 높은 것이 아니고 과연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런트 레이시오를 계산해 보면요, 커런트 에셋 나누기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죠. 커런트 에셋이 1340796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커런트 라이어빌리티가 702039입니다. 두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1.91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여기서 1.91은 다시 말하면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부채보다 커런트 에셋,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91%가 더 많은 거니까 거의 2배에 달하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번에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재무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토탈 라이어빌리티를 토탈 에셋으로 나누어서 과연 전체 자산 중에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토탈 에셋 같은 경우는 1749509가 나와 있고요. 토탈 라이어빌리티즈가 934724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두 수치를 나눠 보면요, 0.53이 나오는데요. 그 의미는 전체 자산 중에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53%다. 뭐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면 자기 자본이 부채보다 적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자본의 비율이 지금 47%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이 수치만 보고 계산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Deferred Revenue가 있는데요. Deferred Revenue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매출의 대부분은 구독 매출이잖아요. 만약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고객사가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구독을 하게 되면요, 1년치 구독료를 한꺼번에 지불을 하겠죠. 그런데 P&L 상에서는요, 이렇게 레비뉴를 한 번에 다 포스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1년짜리 계약이라면 12개월에 나누어서 그 매출을 기록을 해야겠죠. 그러면 장부상의 미래의 매출 같은 경우는 일단 Deferred Revenue라고 기록을 해놓는데요. 이 Deferred Revenue는 부채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Deferred Revenue가 579671이 나와 있잖아요. 이 수치는 뭐냐면 향후에 매출로 잡히게 되는 구독 매출이 지금 부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deferred revenue non-current가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deferred revenue는요, current deferred revenu라 해서 1년 내에 매출로 잡히게 될 그런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부분은 non-current니까 1년 이후에 매출로 전환될 그런 부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579671 그리고 183003은요, deferred revenue니까 진정한 의미의 부채는 사실 아닌 거잖아요. 따라서 이 수치를 934724에서 총 부채에서 빼주면요, 순수 부채는요, 사실 172밀리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총 자산의 10% 이하만 지금 부채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요, 투자를 진행해도 아무런 걱정이 없을 그런 기업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것을 우리가 순수 부채를 계산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방송을 위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리서치를 하다가요, 최근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EO가 야후 파이낸스랑 인터뷰하는 영상을 찾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EO가 그들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e've been talking a lot about companies today that have been hit by the pandemic, but let's talk about a few that have seen quite the boost here in 2020. We got results earlier this week from cybersecurity company CrowdStrike. Shares in that company up more than 200% on the year, and results in the latest quarter also, once again, beating estimates. Revenue rose to $232.5 million for the quarter. That was up 86% from a year ago and continues the trend of beats from CrowdStrike. And looking ahead to the next quarter, CrowdStrike also boosting guidance there, seeing revenue of $245.5 million to $250 million, beating consensus estimates there of $230 million there. For more on all the action at CrowdStrike, I want to welcome back the CEO, George Kurtz, joins us here now. George, good to be chatting with you again. I mean, it's another strong quarter. The trends here continue for you guys. Talk to me about why, though, that it's not just due to the pandemic here, since we're now hitting the end of the year. I mean, you would think that that draw forward in demand would have evaporated by now. So what's going on? Well, that's right. If you think about COVID when it hit, you certainly saw a tailwind from new laptops and things of that nature being purchased, but that is well behind us. And really what we've seen now is the continua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throughout the customer base. And as I like to say, the kindling was what people were going to do is transform and move to the cloud, and really the COVID was the match that lit it all. So, we see sustainable trends. This isn't a one-time blip, and when we look at why we've been successful, we've got the right platform. We're solving really big problems in the security and IT space, and we're delivering a lot of value to customers. And that is something that we've seen, in prior quarters, and it continues forward as we look into 2021. Yeah, so let's try and look ahead here and move the conversation forward, George. How much of the workload do you anticipate will ultimately be in the cloud moving into the next few years? If we're talking about roughly 30%, I think is where it's at right now. How much more upside do you see? We see a lot of upside there. If you think about cloud workloads, and this has been a particular focus for CrowdStrike, one of the things that we've seen is that workloads in the cloud are actually underprotected. And as people migrate their on-prem systems to the cloud, there generally isn't a one-to-one relationship. So a good example of that is if I take a server that's on-premise and I move it to the cloud, that may represent 10 new workloads, right? They could be ephemeral workloads, they could be serverless, et cetera. So all of those need protection, and all those can be protected with CrowdStrike Falcon. So we see it as a massive opportunity, and it's really in the early innings of that journey. Yeah, George, when we talk about the early innings here, I mean, you guys upped your estimates for what the total addressable market here looks like in the cybersecurity space, growing by billions even just since you guys IPO'd. But where do you see those opportunities in terms of growing it out? Is it more companies that had never really been focusing in on cybersecurity at all? Or do you kind of see more opportunities perhaps here to upsell as it becomes more important to companies that may have already been existing customers? Well, you have to look at our platform. Obviously, we focus on protecting enterprises and small businesses all up and down the line, but it's not just about security. Over the years, we've added things like IT hygiene, the ability for companies to actually drive cost out of their IT environment because they can touch and feel these endpoints and workloads across the cloud. We've added vulnerability management and intelligence and lots of other modules. We're now 16 modules. So
a big part of our strategy has been obviously land with big customers, but also cross-sell into that customer base. And we have great net retention numbers above 120% that we reported this quarter. And the beauty of our business model, and you see it in our gross margins, is that we collect data one time and we reuse it many times. So just about every new module is pure margin. And you see the results dropping to the bottom line. George Kurtz, the CEO of CrowdStrike. Good to talk to you today. Thank you very much. 자, 이번 챕터는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2025년 예상 주가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멀티플 메서드를 사용하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요,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매출 전망이 2024년 1월치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년 후에 예상 주가까지밖에 계산이 안 된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성장주 예상 주가 산정 방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타겟 프라이스 이퀄 레비뉴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입니다. 자, 일단 레비뉴 퍼 쉐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2023년 영업이 끝났을 때 과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만들어내는 매출의 예상치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1 빌리언이 나오네요. 그래서 앞으로 3년 후에 연간 매출이 한 2.11 빌리언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마켓의 전망치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레비뉴 퍼 쉐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 주당 매출이니까 전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가 필요하죠. 보시는 것처럼 shares outstanding이 현재 188.28 밀리언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의 규모를 shares outstanding으로 나누면 한 주당 레비뉴가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수치가요. 11달러 20센트. 앞으로 3년 후 정도가 되면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한 주가 만들어내는 매출의 규모는 11.2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잖아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59.32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지난 1년 동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만들어낸 매출의 한 60배 정도를 곱해야 현재 시가총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지금 굉장히 비싼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예상 주가를 산정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3년 후에도 이렇게 높은 프리미엄이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히스토리를 봐야 되는데요. 현재 상장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에 PS 레이쇼의 변화를 보면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12.67까지 내려간 적이 있고요. 물론 이때는 3월 중순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높이 올라간 게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59.32라는 PS 레이쇼가 사상 최고치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과거 1년 반 동안 에버리지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요. 32.88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4년 1월 앞으로 3년 후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예상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레비뉴 퍼 쉐어 11.20 곱하기 과거의 평균 PS 레이시오 32.88을 곱하면요. 368달러 26센트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수치를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해보면요. 현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는 210달러 65센트 정도가 나오네요. 따라서 멀티플로 산정을 해본 결과 향후 3년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는 74.8% 정도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연 20.5%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3년 만에 74.8%니까요. 10년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6.5배 정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요. 현재 주가의 프리미엄은 59.32배잖아요. PS 레이시오가. 그런데 우리가 이용한 것은 59.32가 아니고 32.88을 이용했잖아요. 따라서 3년 후에 368달러라는 예상 주가는요. 현재 59까지 올라가 있는 PS 레이시오가 3년 후에는 32까지 떨어진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3년 후에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가 돼서 59.32배를 계속 유지한다면 예상 주가는요. 368이 아니고 664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 3년 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는 3배 이상 성장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면요. 현재 PS 레이시오 59배는요. 너무 많이 상승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프리미엄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따라서 평균 PS 레이시오 32배 정도를 가지고 계산한 예상 주가가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무리도요. Catch me if you want to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atch Me If You Want에서는요. 일단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투자 리스크를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가장 먼저 높은 프리미엄이 굉장히 커다란 리스크가 되겠죠. PS 레이시오가 현재 59.32인데요. 60 가까이 되는 PS 레이시오는요. 성장주 중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진입 타이밍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아직은 적자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될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요. 주가가 비싼 것이 유일한 투자 리스크라고 제가 썼는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서 사실 전문가들이 써놓은 아티클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높은 프리미엄 외에는 그렇다 할 약점을 찾아낸 전문가들이 없더라고요. 따라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이 문제일 뿐이지 사실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을 찾아낼 수는 없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요. 테크주가 한번 급락해 주기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매력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클라우드 시대를 위해서 디자인된 최초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다. 그 의미는 즉 기존의 보안 시스템에 비해서 비용도 절감되고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어서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보안의 기능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행해내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요. 창업자 겸 CEO 만나보신 조지 컬츠가 전체 지분의 8%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CEO가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 마음에 드는 부분은요. 이 조지 컬츠라는 사람이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처럼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실무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요. 구독 위주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전체 매출의 92%가 구독이잖아요. 그리고 성장률이 굉장하죠. 반복 매출의 과거 3년간 성장률이 8배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무서운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좋았던 점이 그로스 마진이 이미 76%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비즈니스의 대부분이 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굉장히 삼박자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것은요. 그로스 리텐션, 고객사 유지율이 98%였고요. 기존의 고객들한테 물어봤을 때 추천 의사가 역시 98%다. 따라서 굉장히 고객들의 충성도라든지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향후 이 기업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미국 주식의 주가 흐름이 아주 흥미진진했는데요. 개장 전에 그리고 시장 오픈한 다음에 초반만 해도요. S&P 500이 2% 정도 그리고 나스닥도 1.5%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저 역시도요. 오래간만에 매수 기회가 찾아오나 싶어서요. 핸드폰을 집어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사실 매수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대기 자금이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상 밀려나갔던 주가가 오늘 아침에 체크를 해보니까요. 플러스로 마무리되었더군요. 확실히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최근 주식시장이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면서요. 모르긴 해도 미존 패밀리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도 아주 만족스러운 숫자를 보여주고 있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투자자들은요. 겸손한 마음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께 하나씩 소개드리는 주식 종목들도요. 급할 것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와치리스트에 추가해 놓으시고요. 아니면 딱 한 주만 사놓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시간을 길게 보시면서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 나가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